8월 30일 토요일 오늘 주간 MPB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일단 9연승을 좀 달성을 했고요. 예. 어제 좀 일단은 뭐 한 박스를 적중하든 두 박스를 적중하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이 잘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골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9연승을 달성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날이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석이 조금 좀 아쉬웠다. 반대로 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박스 좀 무난하게 잘 가져왔고요. 시애틀이 불펜에서 날려먹어가지고 올킬은 좀 실패를 했고 그래도 야간 또 반대인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제 역배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역배를 좀 나름대로 좀 잘 찾아봤고 제가 본 역배 경기들은 그래도 들어왔거든요, 그죠? 미러하고 토롱이 경기 역배 봤고 미러로. 그리고 저기 디트 경기 역배를 봤는데 둘 다 들어왔고 한 박스만 먹은 건 역시나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좋게 본 언어버라든지 그래도 승패 라인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이 좀 드는 메이저리그였습니다. 올 10연승 도전인데요. 오늘도 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경기는 니오넴 대 라코. 일단 언어버가 없는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서운하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신자 누나 컵부터 시작을 해 오늘부터 또 시작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경기 수가 좀 많아져가지고 그런 건데 좀 아쉽긴 아쉽다. 꼭 갈만한 언어보들 다 빼버리니까 오즈들이 그렇다. 니오넴 경기는 뭐 2시 경기라서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기들은 단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많이 베팅을 하고 그런 추천을 좀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어제 경기는 니오넴 배당이 좀 너무 그랬다. 그리고 이제 기준점이 조금 그렇다. 7.5 경기에 사실 언더를 그냥 봐야 되는 경기거든 사실. 근데 기준점을 너무 말도 안 되게 줬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를 않았었고 니오넴은 배당 때문에 거시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고랬던 경기고 니오넴이 한 이닝 집중력이 좀 돋보이면서 그래도 승리를 좀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 팀의 상대 전적이 올해 니오넴이 압도적인데 그런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 선발은 뭐 비슷비슷한 양반들이 나옵니다. 카토 타카유키, 구위가 별로인 양반이고 로케이션 피치하고 아무래도 구위가 별로기 때문에 홈에서는 조금 좀 런을 좀 맞는 편이에요. 그런 점들이 좀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같고요. 일단은 부진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휴식 겸 조종기를 받고 이제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복귀를 한다라는 점. 일단 뭐 조종기를 좀 받으면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좀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카토도 최근에 폼이 확실히 별로였거든요. 5경기 연속 런을 맞고 있고 5경기에서 런을 7방 맞고 있고 이 기간에 3자책점 기준으로 3, 2, 4, 4, 2로 좀 좋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피안타율도 좀 높았다는 점. 그래서 뭐 쉬고 왔으니까 좀 좋아지기를 좀 바래보는 딱 그 정도 느낌이고요. 라쿠텐 전적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후지 마사루 6월 달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성적을 찍었었는데 7월 이후에는 다소 좀 폼이 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퐁당퐁당이 좀 심한 편이고요. 터질 때는 좀 시원하게 터지고 잘 터질 때는 무실점 1실점 하면서 좀 극과 극의 주사의 1과 6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나 이제 비슷하죠 카토랑 구위가 좀 구린 편이라 가지고 이제 후지 마사루는 타점이 조금 더 높은 타입이고 카토는 조금 더 옆에서 던져서 약간은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왁구는 둘 다 구위보다는 로케이션 피처들이라는 점. 이 양반도 에스콘에서 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양반인데 역시나 런이 많았더라고요. 역대 5경기에서 2승 무패, ERA가 3.65. 그리고 런은 5경기에서 5방 맞았으니까 카토 못지않게 런을 좀 꾸준하게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다 좀 그냥 그래요. 선발들은 사실 그죠. 둘 다 좀 그냥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일단 라쿠텐도 최근에 마이애미하고 똑같습니다. 한 경기 본능이 유지가 되고 있어. 시리즈에서 꼭 한 경기씩 챙기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경기는 라쿠텐 쪽을 한번 볼 생각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뭐 선발이 둘 다 별론데 그래도 카토가 뭐 조종기를 좀 가지고 왔다. 그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니오넴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경기들은 이렇게 단콘 경기들은 좀 저렇게 빤히 보이는 건 좀 안 들고 가는 게 좋기는 해요. 다음 경기는 세이브 대 오릭스 보겠습니다. 세이브는 또 빠따를 또 뒤지게 못 쳤죠, 그죠? 일단은 뭐 어제 코나가 좀 털리기 문해한테 뭐 3런 맞고 좀 원사이드하게 털리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빠따를 못 쳐요, 얘네들은 그죠? 최근에 니오넴 불펜한테도 빠따 치는 거 보면은 심각하긴 합니다.
요즘 오릭스는 빠따 기세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꾸준하게 런도 좀 잘 나오고 있고, 런이 나오면은 그래도 혈이 좀 뚫리는 팀인데, 그렇다. 어제 런 두 방 까면서, 그랬다. 오늘 선발들 역시나 조금 좀 희한한 녀석들이 좀 나옵니다. 마츠모토 와타루가 나오고요. 올 시즌 복귀해서 딱 두 경기 던졌고, 둘 다 소뱅이라는 다소 좀 빡센 상대를 좀 만나긴 했습니다. 5이닝 5실점, 그리고 5이닝 2실점 했는데 두 번째 등판에서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투수들이 경기를 거듭하면 좀 좋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기대하는 거고. 최근 두 시즌간 성적을 봐도 그냥 무난한 4옵션 언저리의 친구거든요. 전체적인 성적은 좀 그냥 그렇고 두 경기에서 5이닝밖에 못 먹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이 친구. 카와세 켄토 최근 타지마 경기 뒤에 붙어가지고 3이닝 피칭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승투를 좀 챙겼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어느 정도 좀 잘 던졌기 때문에 선발로 좀 기대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불펜으로만 뛰었던 친구라 갑작스러운 선발 등판에서 이닝이 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26일 날 지금 불펜에서 1이닝을 던졌거든요. 뭐 휴식은 충분하긴 했는데 시즌 중반에 이렇게 불펜으로 전환하는 거는 투구수 늘리는데 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면에서는 일본은 다른 리그에 비해서는 조금 관대해요. 투수들이 기본적으로 또 준비가 잘 돼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약간 문화의 차이라고 좀 할 수 있겠나? 메이저나 한국에 비해서는 이렇게 나와도 막 5이닝 먹고 그러기도 해. 근데 일반적으로 한 4이닝 정도 잡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느낌. 아무튼 뭐 카와스 켄토가 일단 뭐 잘 던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일단 1군 샘플에서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고 근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기는 해요 이 친구. 아무튼 최근에 폼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는 거고 세이브를 상대를 하는 거니까 이닝 히팅이 떨어지면 오릭스의 불안한 중간다리 불펜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이브가 이걸 털어먹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죠. 빠따가 애지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이 조금 드는 그 정도 경기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정통 선발 대 땜빵 데이다. 요런 거라서 좀 고민이 좀 되기는 되는데 마츠모토 와타루도 복귀해서 뭐 이제 뭐 5이닝 살짝 넘게 던지고 있는 양반이라서 그런 점들도 좀 리스크인 것 같고 오릭스 보겠습니다. 오릭스 다음 경기는 야쿠 대 히로. 어제는 역배를 봤는데 어제 다카나시 히로토시가 이제 털리는 날이 어제였네요. 타이밍 그랬고 빠따를 너무 못 친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어제 머리가 약간 좀 긁히는 느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을 좀 하고 봐줘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야쿠르트가 요즘 빠따를 별로 못 치고 있긴 못 치고 있는 건 확실한데 모리가 일단 볼이 어느 정도 괜찮긴 괜찮았다 어제. 어제 안타 레지간이 못 쳤는데 마지막에 불펜에서 조금 저 뭐 런 같은 거 치면서 좀 쫓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 선발들이 왁구가 희한합니다. 이 야마노 타이치 나오고요. 작년에 홈에서 트라우마가 있었던 이제 야마노 타이치예요. 홈에서 정말 더럽게 못 던졌던 양반인데 최근에 그래도 이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귀전에서도 무난하게 던졌었고 올 시즌 홈에서 3.46이니까 진구에서 뭐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 트라우마는 조금 좀 극복하는 모습이 있다. 작년에는 홈에서 8점대를 찍었거든요, 이 양반. 작년 시즌에 트라우마를 선사했던 팀이 히로시마였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좀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요소일 것 같고, 올 시즌 홈에서 두 번 만나서 6이닝 4실점, 4이닝 2실점으로 여전히 히로전에는 조금 좀 아쉬웠다.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어제 모리도 사실 야쿠르트 상대 전적이나 진구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좀 잘 던진 걸 보면은 야마노 타이스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타이밍인가 싶기도 하고요. 다카시 코야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거의 불펜으로 뛰었고 옛날에는 이 양반이 뭐 선발로 뛰었었는데 그건 진짜 옛날 얘기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이제 불펜으로 좀 뛰었었던 그런 양반이라서 이닝 기대치가 역시나 이 양반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일단 올 시즌 불펜에서는 1.85 좋은 성적을 조금 찍고 있긴 한데 24이닝밖에 안 되는 샘플이라서 확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내용들은 좀 괜찮았던 걸로 좀 보이긴 보입니다. 오늘 10일 만에 등판이기는 한데 올 시즌 최다 이닝이 한 2이닝 막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양반은 한 4이닝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히로시마가 불펜 데이를 진구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좀 있을 것 같기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케이스가 일본은 다른 리그보다는 조금 더 이닝을 많이 먹이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정이라든지 올 시즌 던진 이닝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역시나 맥시멈 4회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정도.
히로전의 악몽이 있는 야마노 타이치. 불펜, 유사 불펜 대회를 해야 되는 히로시마. 서로 쳐볼만한 매치업일 것 같기는 하고요. 최근에 기세는 역시나 뭐 히로시마가 괜찮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좀 히로시마 쪽으로도 살짝 좀 고민을 좀 하게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진구에서 불펜 대회는 좀 빡세다는 마인드여서, 저는 오늘은 야쿠르트가 한번 좀 챙겨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최근에 조금 좀 진구에서 빠따를 좀 못 치고 있는데, 한번 좀 터질 때도 안 됐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되기는 해요. 야쿠르트 옆에. 다음 경기는 요코 대 주니치 다시 한번 잡을게요.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언어바가 있는 거라서. 요코하고 주니치는 어제 레전드를 썼죠. 그쵸? 양팀 다 불펜 쪽에서 엄청나게 털리면서, 서로 뭐 옥신각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요코하마는 최근에 이제 이리에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불펜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사실 원래 불펜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 그죠? 여름 구간에 제가 얼레벌레 돌아가는 기간에는 그래도 좀 돌아간다. 이리에가 좀 중심을 잡아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리에가 지금 복귀하고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요즘에 그래도 2세 이런 아저씨가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어제 또 시원하게 털렸더라고, 이 양반도. 그렇다. 2세 아저씨가 그래도 요즘 나쁘진 않았는데 어제 시원하게 털렸다. 어제 미야기 다이타도 털렸다. 어제 주니치 같은 경우에도 핵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미즈도 실점이 나왔고, 마치야마도 실점이 나왔고, 저체고 불펜들이 이렇게 좀 서로 좀 부진한 경기들은 선발이 아주 중요한 그 정도 매치업인데, 오늘 선발들도 좀 그냥 그래요. 이스타 유타로 확실히 작년 대비는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성장이 느껴지냐면, 삼진 비율이 많이 개선됐고요. 피안타율도 많이 개선이 됐고, 확실히 구위가 작년보다 조금 더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작년 대비 좀 아쉬운 거는 런을 조금 더 많이 맞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 친구가 공을 약간 요렇게 던진단 말이야. 공을 약간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던져. 이런 투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선수 출신이니까 말씀드리면, 공이 약간 싱킹 무브가 좋아요. 이런 애들은 싱킹 무브가 좋고, 오른쪽으로 휘는 변화고, 체인지업하고 스플리터죠. 이쪽 계열의 사대가 잘 맞아, 이런 애들은. 근데 이런 애들의 단점은 뭐냐면, 슬라이더를 던졌을 때 행행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공을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뒤에서 놓는 케이스가 많아지거든. 공을 이렇게 던지면, 그러면 행행돼 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는 슬라이더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양반이 직전 경기 요미전에서도 뭐 저기 오카모토한테 런을 2방 맞은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경기들도 변화구들이 그런 행행성의 변화구들이 좀 많았다. 여기 또 요코하마 홈구장도 또 런이 좀 꽤 나오는 편의 구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들, 확실히 작년보다 성장한 거는 분명한 것 같기는 해요. 작년보다는. 이제 2년 차 선수라서. 최근 2경기 굉장히 잘 던졌는데 6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으로 꽤 잘 던졌습니다. 진구전이었고 요미 원정이었고, 나이도 높은 경기들에서 좀 잘 던졌는데 2경기를 잘 던졌다는 게 오히려 좀 거슬리고요. 역시나 이제 홈에서 성적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요코하마 구장도 좀 바람도 많이 부는 구장이고, 런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패스 높이도 이마이 높은데 여기는 런도 꽤 잘 나와요. 여기도 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타 유타로 2경기 잘 던진 게 오히려 좀 거슬리고요. 홈에서는 조금 별로다. 다카시로톤 요즘에 폼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죠? 최근에 폼 상당히 괜찮은데, 최근에 이닝을 많이 먹은 경기들이 꽤 있습니다. 완봉, 8이닝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조금 좀 피로도는 있을 만한 일정이고, 전체적인 경기력은 괜찮습니다만 이닝 피로도가 좀 있어서인지 최근에 실점이 3실점, 2실점 조금 좀 나왔다라는 거고, 이 양반은 역시 그 원래 이제 동구장을 홈으로 쓰는 투수들이 야외구장 원정 갔을 때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도 유독 요코 원정에서 안 좋았어, 성적이. 그런 점들은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역대 요코 원정 성적을 보면은 7경기에서 1승 5패, ERA가 4.87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잘 던졌던 지난 시즌에서도 6점이 4실점 하면서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카시로토 최근의 폼은 역시나 뭐 기대감이 있기는 있는데, 요코하마 원정에서의 성적이 좀 다소 아쉬웠다, 이런 점들. 선발 왁구가 아주 나쁘다는 왁구는 아닌데, 조금 들여다보면은 좀 거시기한 부분들이 꽤 있기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이 경기는 언어버가 있는데 내가 안에 안 넣어놨구나, 형들. 미안하고. 그래도 6.5면 좀 언더를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깐당깐당해 보이긴 합니다. 딱 그 정도고. 왜냐면 불펜들이 어제 그래버렸기 때문에, 이게 선발이 하나만 한 3실점 정도 나와도 좀 위험한 기준점이긴 하거든요.
그렇고 일단 그래도 주니치 역배면 역배 쪽을 조금 더 봐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예, 맞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들긴 해요. 예. 뭐 배당이 이시다 유타로하고 다카시 히로토인데 이게 주니치를 역배를 주는 게 맞냐?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예, 왜냐면 다카시 히로토의 그 요코하마 원정 성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줄만한 못 줄만한 언어보는 기준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준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주니치 역배 보겠습니다. 한신 대 요미우리 올 시즌 두 라이벌리 매치업에서는 한신이 압도적으로 패는 그림이 좀 많았었는데요. 어제는 뭐 요미우리가 한번 승리를 좀 거뒀고요. 예, 일단은 뭐 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펜을 좀 타이트하게 안 돌릴 것 같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예. 근데 어제 뭐 선발에서도 조금 좀 벌어지던 경기니까 좀 그렇다 치고 필승조 라인들을 거의 이틀 사이 거의 쓰진 않았습니다. 이와자키 정도 빼고는. 예. 그래서 올 정도는 라이벌리니까 좀 박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어제 오타도 실점이 좀 나왔다는 부분이 특징이고 지금 시즌 말미다 보니까 불펜 쪽에서 터지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지금 불펜 방어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변수는 근데 완벽하게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예, 불펜에서 방아 나오는 거는 우리가 분석을 접근하기가 힘들어.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거 볼 수 있는 게 한계긴 하지 뭐. 그렇고요. 오늘 선발은 타카하시 대 이노우에 하루토가 나옵니다. 타카하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판 구창모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죠. 그죠? 건강하면 잘 던질 수 있는 친구. 근데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작년에 34이닝, 재작년에 통으로 쉬었고 올해도 지금 30이닝을 넘기고 있습니다. 일단 폼은 상당히 좋아요. 예, 복귀해서 5경기 던져가지고 전부 한 경기 빼고 전부 컬스 이상인데 한 경기도 5.2이닝 1실점이니까 굉장히 잘 던졌고 볼넷 삼진 비율이나 피안타 비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예, 타카하시는 꽤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대 뭐 요미우리 성적이 다 옛날 성적이긴 한데 요미우리 상대 전적도 굉장히 좋았다. 일단 필승조들을 좀 아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카하시가 오늘 리드를 잡아주면 아마 오늘은 박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신이 뭐 급할 건 없어도 라이벌리에서는 그래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한신하고 요미우리 뭐 최고의 라이벌리 구단이기 때문에. 반대 선발은 이노우레 하루토고요. 최근에 이 양반이 좀 폼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죠? 예, 최근에 런도 하나하나 3개 막 이렇게 맞고 이닝도 못 먹고 실점도 꾸준히 많아가지고 조금 폼이 좀 떨어져 있는 시점이고 확실히 작년에 괜찮게 좀 던지긴 했는데 아직은 좀 신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기복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래서 롯데 관리를 좀 해주고 있어요. 폼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간만에 직전 경기 5.1이닝 무실점 하면서 간만에 호투를 한번 펼쳤다. 이런 거고. 한동안 좀 길게 안 좋았기 때문에 슬슬 이제 좋아질 사이클로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려스러운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이클적으로는 이제 슬슬 한번 좀 올라갈 만한 사이클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한신전 상대 전적도 좀 그렇고 최근의 폼은 확실히 타카하시보다는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마인드고요. 어제 또 오타도 불펜 쪽에서 좀 불안한 것도 있었고 오늘은 한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승에 언더도 한번 좀 갈겨보고 싶은데 요즘에 언더를 좀 시원하게 못 갈기겠어요. NPB에서죠. 불펜 방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선발 왔고는 한번 슬쩍 고민해볼 만한 언더 같긴 한데 NPB 언더가 속이 편하지가 않아 올해. 마지막 경기는 지바롯데 대 소프트뱅크 경기입니다. 어제는 뭐 소뱅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고요. 예, 우아사오가 어제도 호투를 좀 펼쳐줬다. 예, 어제 쿠리아라 류아가 어제 복귀를 했어요, 그죠? 예, 일단은 완전체에 가까워지고 있는 소뱅의 야수 라인업이고 이제 돌아올 사람 누구 남았냐? 야수? 이마미야 왔고 쿠리아라 왔고 야나기타 아저씨는 최근에 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아프셔가지고. 그렇고 일단 야수진이 완전체로 좀 가고 있는데 타격감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긴 합니다. 그죠? 예. 김주환 아저씨가 중간에서 많이 끌어먹어가지고 이러다가도 또 런하는 방식 까주는 게 조한이 아저씨인데 조한이 아저씨가 좀 그렇고 일단 소뱅이 요즘 빠따감이 좀 별로긴 해요. 솔직하게 그죠? 근데 어제 그저께 하루 쉬었고 어제 역시 이제 뭐 필승조들 나와가지고 탁탁탁 막았고 예. 소뱅이 어제 지바로 때 불펜한테도 빠따 못 치는 건 좀 아실만한 것 같고 서머스 대 아리아라 코에이고요. 예,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될 만한 경기로 보여지죠. 그렇죠? 서머스도 역시 뭐 뜨뜻미지근한 용투 친구긴 한데 분명한 건 오스틴 보스보다 낫습니다. 이 양반이 그죠? 예, 오스틴 보스보다는 좀 낫고 일단 조조 마린에서의 성적은 3.65니까 아주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적당히 뭐 소소한 수준의 피칭이었다. 올 시즌 소백 만나고 3경기에서 2패하고 있긴 한데 이아리가 6.5
2.65면 꽤 준수해요, 그죠? 올 시즌 소뱅이 자원 상대 그래도 성적이 꽤 좋은 편인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소뱅 상대 괜찮게 던졌다. 확실히 뭐 지바로 때는 그냥 팀의 왁구 자체가 불펜도 너무 구리고 빠따도 사실 뭐 기복이 좀 심할 수밖에 없죠. 뭔가 상수로 놀 수 있는 선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서머스 대 아리아라면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리아라는 최근에 좀 분명히 폼이 좀 떨어졌죠. 이 양반이 폼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현상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삼진이 굉장히 떨어지고 피안타율이 굉장히 올라가요. 이 양반이 구위가 조금 별로고 땅볼 투수기 때문에 땅볼 투수들은 폼이 안 좋을 때는 이 공 끝에 움직임이 좀 옅어진단 말이야. 그럼 조금 더 정타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피안타가율이 올라가요. 이거는 모든 땅볼 투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이 양반의 최근에 등판의 경기들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삼진을 보면 최근 두 경기 부진했는데 삼진이 두 개, 두 개. 그 뒤로는 8개, 4개, 8개, 5개. 차이가 좀 있죠? 피안타 최근 두 경기 9개, 11개. 그 뒤로는 4개, 7개, 5개, 6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이 양반이 제가 특징에 대해서 직전 경기도 제가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니오넴을 봤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죠? 아리아라가 낮 경기에서 좀 안 좋고 야외 구장에서 좀 안 좋고 그리고 지금 폼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최근에 폼 안 좋고 야외 구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점들 최근에 한번 11안타로 개 털린 경기가 지바롯데 전이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아리아라 코에가 원래는 지바롯데전 오타케 히로시마전급으로다가 정말 여포 오브 여포였거든요. 근데 작년 시즌 말에 한번 삐끗한 이후로 지금 지바롯데전 거의 잘 못하고 있어요. 올 시즌 내내. 그런 점들도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오늘을 소뱅을 한 번 더 찍는 건 굉장히 부담이고 소뱅이 야수가 굉장히 탄탄하고 여전히 불펜은 메리트가 있기는 한데 리드를 오늘은 좀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좀 좋게 줘도 손이 좀 안 나가는 그 정도 매치업인 것 같고 오늘 한번 좀 쉬는 게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오바에 지바롯데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MPB 6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따봉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